식탁의 가격대는 너무나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사실 고르기가 어렵고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막 어느 정도로 보면 10만 원대에서 1000만 원대? 의자를 살 때 저는 이렇게 중요한 건지 또 새삼 알았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보통은 의자가 출제를 가져오셨어요. 네, 한 450 정도. 그 다음엔 제일 중요한 거 식탁. 제일 중요해요? 그쵸,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면 4인 가족인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겨울이 오랜만이야. 어디 가니? 오늘은 대표님 집에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물어보러 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사실 저희 집들이 찍었을 때도 네. 이 지금 현재 식탁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알게 된 게 많은 분들이 식탁을 고를 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심지어 고통받고 있구나. 진짜예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사 다닐 때마다 식탁 고르다가 거의 막 포기하고 약간 그냥 제작이라도 할까? 그런 수준을 저도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러면 예진 대표님은 네. 보통 사람들보다 식탁을 많이 선택해봤고 또 네. 결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많이 봤고 네, 그쵸. 나름의 또 이제 결정하는 노하우들이 있으시죠? 뭐 순서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식탁 고르느라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 한번 알려주세요. 네. 개괄적인 걸 설명드리면 우리 집의 전체적인 컨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사이즈, 그리고 두 번째는 금액, 그리고 세 번째 형태, 그리고 네 번째 소재, 그런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 집 컨셉을 정하거나 아니면 현재 쓰고 있는 가구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은데 원래 쓰고 있는 소파나 나머지 가구들이 약간 원목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됐다. 그러면 가능하면 원목으로 맞추는 게 좀 통일감이 있고요. 또는 뭐 미드 센트리 모던이라고 해서 뭐 철제 다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줄을 이룬다, 소품들이. 그러면 식탁도 그에 맞추는 거. 기존에 우리 집에 사용하던 가구나 뭐 소품들의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오면 통일성이 일단 있게 되고요. 저희 집은 다 톤온톤이잖아요. 지금 바닥 컬러, 천장, 벽체, 그리고 싱크까지, 가전까지 거의 같은 톤이에요. 그래서 식탁을 사실 굉장히 고민했어요. 같은 톤으로 할까? 아예 포인트 임팩트 있는 걸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너무 비슷한 톤으로 가면 좀 밋밋해 보일 것 같아서 식탁이랑 의자는 좀 진한 컬러, 거의 블랙에 가까운 걸로 넣자가 포인트였고, 이 공간의 블랙은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더 돋보이는 다이닝 룸으로 사용하고 싶다. 이런 본인의 의도를 좀 파악해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겠어. 네. 자,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엔 제일 중요한 거, 식탁 사이즈요. 사이즈가 제일 중요해요? 그쵸,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면 4인 가족인데 2인 식탁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네. 그래서 가족 구성원 또는 상시 이용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한두 사람 정도의 여유를 주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딱 2명만 하면 뭐 부모님이 오실 수도 있고 친구가 오실 수도 있는데 뭐 서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의 여유는 두시되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 일단 첫 번째로 그걸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저는 고객님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식탁에서 식사만 하시나요? 아니면 노트북 사용을 하거나 티테이블이나 독서를 하는 다목적 이용 계획이 있으신지, 또는 아이들 방에서만 할 것 같죠? 네. 저희 아까 보셨죠? 여기 막 학습지에 막 저는 봤습니다. 가방까지 다 올려놔요. 그런 뭔가 활동, 그림 그리기나 뭐 이런 아이들 활동도 같이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 형태인지, 가끔 오는 형태면 상관없는데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사실 4인 가족이지만 6인 테이블 이상을 쓰고 있고, 사실 양쪽에 두면 10명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족 구성원만 식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주 놀러와서 파티, 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는 이거 되게 간과하세요. 여유 동선을 파악하는 거예요. 식탁을 놓고 지나다닐 곳, 내가 뭐 트레이라도 들고 다니거나, 아니 뭐 보통 세탁실이 이제 주방에 있으니까 세탁기, 빨래를 가지고 다니거나 이럴 수 있는 동선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이즈를 구매하셔야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 지나만 갈 수 있으면 되지. 그냥 식탁 무조건 큰 거에 뭐 맨날 꽃게처럼 다닐 거냐고요, 이게. 보통 매장은 막 100평, 200평이 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 해외 사례들은 거의 뭐 맞아. 주택의 몇
몇백 평, 뭐 맞아, 천장고도 아주 높은 곳을 보기 때문에 아주 긴 테이블을 갖고 싶어요는 많이 하세요. 근데 아주 긴 게 안 들어간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유 동선을 꼭 파악하시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금액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식탁의 가격대는 너무나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사실 고르기가 어렵고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막 어느 정도로 10만 원대에서 1000만 원대? 보통 뭐 2천, 3천도 있지만 그건 좀 너무 하이엔드고 뭐 예를 들면 스파크 같은 거 관심 있어 사러 갔는데 벤츠 막 보는 거의 그런 수준. 우리 다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만 원대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1000만 원대가 막 마음에 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금액대를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드로 배달로 가요. 끝도 없구나, 끝도 진짜. 없어요, 진짜. 근데 이제 정할 때 그거 도대체 어떻게 정해요? 저는 어떻게 정하냐면 인테리어를 만약에 하신다면 이 집에 또는 뭐 수리를 하신다면 그 총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총 비용.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집에 3천만 원 할애할 거야. 가전, 가구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인테리어는 1,500, 뭐 가전은 500, 가구는 500,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가구 500 안에서 또 뭐 여러 가지를 사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총 남는 금액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300, 500, 1000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자부터 신발까지 다 사야 돼요, 오늘. 그러면은 모자 가게 가서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보면 안 되고 내가 전체 살 수 있는 예산이 100만 원이면 거기서 뭐 모자는 5만 원, 뭐 상의는 20만 원대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나눠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거기서 너무 마음에 들면 조금 쇼파를 저렴한 거 사고 이걸 더 비싼 거 살 수도 있겠죠. 그런 조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액대가 대략 뭐 300만 원대다 이렇게 정해졌으면 이제 보시다 보면 그 가격대에 맞는 브랜드들이 조금 추려지실 거예요. 브랜드 뭐예요? 고민하는데 사실 금액이 정해지면 브랜드가 어느 정도 그쵸, 정해지네요. 정해지죠. 그냥 브랜드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그걸 다 보긴 너무 어렵고 맞아. 뭐 물론 저가부터 고가까지 눈을 높여서 좀 보는 건 너무 좋아요. 전 찬성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200~300만 원대다 그러면 그 정도 브랜드군이 아마도 보시다 보면 나눠질 거고 그 브랜드 안에서 이제 고르시면 조금 더 빨리 고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10만 원대 식탁이랑요 1000만 원대 식탁이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 정말 고르다 멘붕 오는 거 있죠. 예를 들면 10만 원대부터 그래도 좋은 거 해야지 1000만 원대 막 봤어요. 저도 막 봐요. 보다 보면 10만 원대에서 봤던 모델이 똑같은데 뭐 당연히 재질은 다르죠. 당연히 디자이너도 다르고 수입처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걸 내가 1000만 원으로 사는 게 맞나? 다시 원상태 10만 원대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제가 웃는 이유가 공감돼서 무한 루프예요. 무한 루프. 네, 그래서 다시 이거 보다 이건 너무 싼 거 같아. 다시 이렇게 제가 실제 찐 경험을 했고 제가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부터 집 이사하기 직전까지 식탁을 항상 고민하거든요. 이런 기준이 있는 저도 어려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초보자거나 뭐 식탁을 두세 번, 한두 번 정도 구매해 보신 분들이잖아요. 너무 어려우시니까 이런 기준을 좀 가지고 금액을 좀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더 시간도 단축되고 더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나누자면 네. 금액대가 어떤 군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조금 저가로 가면 10만 원대에서 한 30만 원대에도 훌륭한 제품이 많아요. 그리고 50만 원대에서 100만 원까지의 사이, 그 다음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300만 원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음 세 번째는 형태입니다. 형태는 일단은 상판의 모양이 크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리 모양이 있어요. 상판의 모양이라 하면 뭐 식탁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네모나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탁은 직사각형의 식탁이고요. 원도 있고요. 타원도 있고 타원도 한쪽이 일자로 돼 있고 반대쪽만 이제 곡선이 있는 벽에 붙일 수 있는 타원이 있고요. 그리고 직사각, 정사각, 그리고 비대칭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식탁을 벽에 딱 붙여 놓을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저희 집처럼 아일랜드형으로 놓을 건지 두 가지를 일단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벽에 붙여놔야 된다 하면 직사각이나 정사각이나 아니면 한쪽만 라운드인 그 정도가 적합해요. 왜냐면 이쪽이 안 붙잖아요, 벽에. 그래서 한쪽이 직선인 걸로 가야지 벽에 붙일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또는 아일랜드 형태로 가면 사실은 다양하게 다 가능해요. 그거에 따라서 공간을 할애하는 것도 좀 다르긴 해요. 예를 들면
뭐 같은 4인 식탁인데 직사각과 원은 공간을 차지하는 그 공간이 필요한 것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사각은 조금 좁고 긴 주방에도 잘 들어가요. 근데 원은 이렇게 둘러앉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앉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직사각 식탁은 양쪽으로만 지나가면 되잖아요. 네. 얘는 사방을 지나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집 한번 사이즈나 구조를 한번 보시고 상판의 모양을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고민되는 게 다리 모양이에요. 다리 모양. 다리 모양을 일자로 내려오는 걸로 할지, 약간 이렇게 벌어져서 내려오는 것들도 있고 안으로 모이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되게 많아요. 일자다리, 철제로 돼 있는 것들은 약간 다리가 얇아요. 그래서 되게 심플하고 좀 가벼워 보이는 형태라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되게 가볍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소형 평소에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대형 평소에 들어가면 조금 식탁이 좀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소형 평소에는 오히려 무거운 다리보다는 훨씬 심플하고 공간 활용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우드로 된 다리는 그 우드의 멋을 좀 낼 수 있어요. 상판과 연결된 우드 다리 멋이 있고, 그리고 특수 모양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동그랗게 생긴 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구도 있을 수 있고 정말 특이하게 생긴 것들이 많아요. 다리 모양이 또 중요한 이유는 다리가 그 테이블이 끝에 달려 있으면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집처럼 중간쯤에 이제 되게 두껍고 큰 다리가 있으면 끝에 앉은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앉게 되거나 되게 불편해요. 저는 이 테이블이 넓잖아요. 3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명, 8명이 앉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8명이 앉기에는, 여기 라운드 쪽에 앉기에는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다리의 모양에 따라서도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게 정해지더라고요. 원래는 6인 사이즈인데 4명밖에 못 앉는 경우도 있어요. 한 사람이 끝에 다리를 벌리고 앉게 되거나 모으고 앉게 되거나. 네 번째는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소재예요. 그래, 사이즈 정했어, 모양 정했어, 그럼 이제 소재를 정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너무나 많긴 많아. 일단은 크게는 석재에서는 타일이나 정말 천연 대리석이나 여러 가지 돌들이 있을 거고, 우드에서는 원목, 우리가 아는 통나무 원목이 있고 뭐 무늬목이 있을 거고, 왜 식탁 보시면 아무 무늬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정말 나 하였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종류가 사실은 많은데, 뭐 라미네이트, LPM, 테닉스, 리놀륨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재인지 석재인지 아무 무늬 없는 밋밋한 깨끗한 타입의 소재로 할 것인지, 크게 세 가지. 네, 3가지로 정하고 그 3가지 안에서 이제 정한 거 안에서 디테일하게 또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이 소재를 네. 별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했을 때 찾아오는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체험했잖아요. 제가 천연 대리석을 전에 이제는 써봤어요. 근데 너무 예쁘니까 무늬가 이제 그걸로 전 제작을 해서 사용했는데, 이렇게 보통 밥 먹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여기가 찬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근데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사실 밥 먹을 때는 젓가락이랑 숟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먹으니까 괜찮았어요. 저는 특히 노트북 할 때 팔을 여기 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이거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와, 이거는 딱 볼 땐 예쁘지만 사용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영역이네요. 그쵸. 그리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가로로 놨다 세로로 놓기에도 성인 남자 4명이 와도 너무 힘들고, 좀 이제 구조를 바꾸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한테는 석재 식탁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드를 처음 써봤잖아요, 이번에. 단점을 또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른들, 성인만 사용하는 데는 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보이세요? 기스 같은 거? 기스, 찍힘, 여기 다 우드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목은 아니고 무늬목이에요. 그래서 너무 멋스러운 무늬목이어서 혼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이제 이게 딱 왔는데, 이제 아이들이 뭐 포크 떨어뜨리고 못 떨어뜨리고 여기서 뭐 공부하고 뭐 샤프 찍 긋고 막 하다 보니까 여기 기스가 이제 너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사용했는데 한 3년 사용한 것처럼. 근데 석재는 그런 건 없어요. 정말 항상 새 것 같아요. 다리 소재는 크게는 이제 철제, 금속으로 된 소재가 있고 우드 톤으로 된 소재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느낌이 또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원목 상판인데 원목 다리로 하면 좀 둔탁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상판
상판이 원목인데 다리가 철제다. 그러면 또 되게 모던하고 샤프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따라서도 느낌이 너무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또 상판이 이제 뭐 세라믹 상판이에요. 좀 차 보여요. 그래서 너무 차 보이고 너무 도시적이고 너무 세련돼 보여서 약간 망설여지는데, 요즘에는 또 세라믹에 원목이나 우드로 된 다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럼 그 두 개가 되게 상충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상판은 관리도 쉽고 좀 찬 느낌이 나지만 다리는 뭔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나서 뭔가 집하고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들이 되게 많이 떠오르는데, 팔걸이, 그러니까 의자. 식탁 고를 때 당연히 의자도 세트로 사시잖아요. 의자를 살 때 저는 팔걸이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또 새삼 알았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저희 식탁 의자 보시면 팔걸이가 넓은 편이죠. 이게 이렇게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8명이 모다 약간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게 팔걸이가 없으면 충분히 8명도 앉는 사이즈예요, 이 식탁은. 근데 팔걸이가 라운드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왜 6명 해도 좁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약간 놓쳤던 거거든요. 디자인만 보고. 그래서 의자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식탁이랑 의자는 꼭 세트로 팔잖아요. 물론 세트로 안 사도 되지만 세트로 보통은 많이 사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비추. 비추. 왜냐면 비싼 식탁과 같이 세팅되어 있는 의자는 너무 비싸요. 의자 하나에 적어도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래요. 그러면 이거 6개 사면은 그게 600만 원이면 식탁보다 더 비싸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식탁은 이제 수입 제품인데 의자는 이거 국산 제품이에요. 고르고 골라서 가격 대비 잘 어울리는 걸로 되게 많이 골랐거든요. 이제 본인이 매장에 가서 보면 이거 뭔가 다른 거 하면 안 어울릴 것 같고 매칭 안 될 것 같고 이상할 것 같고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럼 나 뭐 사?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기준은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집 식탁에 들어간 다리나 상판에 들어간 같은 소재나 같은 색깔 하나라도 들어간 걸 고르시면 되거든요. 비슷한 쿤으로. 저는 지금 블랙 무늬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블랙 우드로 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똑같은 블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다크한 원목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의자 그 앉는 엉덩이 앉는 방석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딱딱한 걸 써봤어요. 엉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민원이 많아요, 가족들이. 민원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편안하면서 예쁜 거를 해야겠다라는 기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플라스틱 의자도 괜찮고 철제 의자도 괜찮고 괜찮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 거친 끝에 식탁 의자는 조금 오래 앉아있긴 하거든요. 그럴 때 너무 딱딱하거나 쿠션이 없는 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불편했고, 방석 필수에 식탁 상판 컬러와 최대한 맞는 팔걸이,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고르실 때 그럼 완전 다른 거 아무거나 고르라는 건가?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뭐 식탁이 원목이면 그 원목에 맞는 색깔의 의자를 고르시거나, 아니면 상판 컬러에 맞는 의자 색깔을 고르시거나, 이렇게 고르면 매칭이 훨씬 잘 되실 거예요. 자꾸 이제 저희 집 식탁을 예로 드는데 높이. 식탁 사실 높이는 어느 정도 비슷해요. 한 750 높이인데요. 이건 의자 얘기인데 의자 높이를 제가 간과했어요. 이거 너무 낮거든요. 아니 이 의자가 특별하게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고, 저도 약간 이게 팔이 좀 불편하거든요. 키 큰 남자들은 편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약간 이게 올라와서 밥 먹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르실 때, 식탁 고르실 때 높이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의자 높이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실제로 앉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 키와 몸에 맞는 높이는 사실은 뭐 치수적으로 해도 좋지만 그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고, 본인 좀 직접 앉아보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구매하기 전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내가 잠시만요. 보통은 의자가 줄자를 가져오셨네. 한 450 정도. 높이가? 50 정도면은 편하게 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의자는 400이에요. 좀 더 낮구나. 네,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의자 다 비슷하겠지 하고 별 생각 없이 샀어요. 오히려 고객님 거였으면 제가 보고 샀을 텐데 저희 집 거니까 그냥 디자인만 보고 샀는데, 앉았는데 갑자기 훅 이렇게 꺼지는 느낌, 이렇게 불편한 느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평균적인 규격이 있구나. 네. 그게 한 식탁은 75cm고 의자는 한 45cm 내외. 근데 이제 낮으니까 어깨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약간 여기 그러니까, 불편하거든요. 자세도 안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높은 게 더 좋아요. 그래서 450에서 470 정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집처럼 낮은 걸 구매하시면 약간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식탁의 폭 보통 많은 분들이 간과하거든요. 길이만 보죠, 사실. 네. 근데 이 폭이 뭐 60인지 70인지 80인지 90인지 이런 거는 좀 많이 간과하시는 편인데, 사실 저는 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뭐 동선이나 우리 집 사이즈에 맞게 사는 거에 폭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런 폭보다는 어느 관점에서 보냐면, 식사할 때 반찬을 가운데 놓고 같이 먹는 형태다, 우리 집이.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넓어버리면요, 팔을 이렇게 뻗어야 되는 거, 이렇게. 이거 사실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아이들이 있어서 막 이제 식판도 놓고 네. 막 노는 물건이 많다, 그럼 괜찮은데, 신혼부부인데 같이 좀 가까이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폭이 너무 넓어서 반찬을 뭐 따로따로 1인용 한식당처럼 배치해서 먹어야 되는 지경이다, 이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또는 폭이 너무 가까워서 너무 약간 얼굴이 막 콧바람이랑 같이 밥을 먹는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폭은 제 생각에는 좀 평수가 소형 평수라면 한 70cm, 70에서 75 정도면 좋을 것 같고, 집이 좀 넓은 평수다라고 하면 한 80cm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제 90이 넘어가면 이제 가제트팔로 하셔야 돼요. 다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이제 이 식탁이 나중에 테이블로 가기도 하고 뭐 PC를 놓고 쓰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 다목적이 가능한 모델로 좀 선정하시는 게 좋아요. 뭐 가볍기도 너무 무겁지 않은, 옮기기 쉬운 이제 모델로 선정을 하시고, 또 식탁이 보통은 석재로 된 것들은 데스크 기능으로 많이 안 쓰니까 이제 목재로 된 걸로 예를 들면 사용을 한다던가, 다리 모양이 조금 더 심플한 거, 보통 식탁이라면 약간 다리가 벌어져 있는 걸 보통은 생각하시거든요. 일자로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모던해요. 사무용 책상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르시면 추후에 다목적으로 변경도 가능하실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꿀팁이 많긴 한데 실제 사례가 좀 궁금해요. 몇 가지 제가 그러면 스타일별로 조금. 그래서 이 제품은 무토 제품이고 덴마크에서 이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70 바이 70이라는 테이블이고, 다리가 철제로 되게 모던하게 이루어져 있고, 상판도 길이도 다양하고 컬러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고객님들 집에 넣어드렸었거든요. 근데 되게 모던하고 괜찮아 보였고, 나중에 추후에 이거를 책상으로 쓰셔도 가능한 이제 모델이어서 저는 괜찮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거 되게 많거든요. 이걸 먼저 보시고 비슷한 거 좀 찾으시면 또 비슷한 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기준적으로 좀 삼고. 네, 맞아요. 두 번째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프리츠 한센 이라는 이제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엘리티컬이라고 해서 이 다리가 이렇게 생긴 이제 모델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뭐 신혼집에도 되게 많이 넣으시고, 모던하고 약간 슬림한 디자인, 또 A825라는 이제 제품인데, 이건 원형 식탁이에요. 원형은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 식탁으로도 많이 사용하셔서 이 제품들 넣었을 때 깔끔하고 모던하고 되게 주방이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나요. 약간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리가 너무 얇아서 불안해 보이는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원형 테이블은 다리가 가운데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완벽하게 고르지 않을 때는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는 좀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원목, 무늬목 소재의 이제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복 컨셉의 제품이에요. 킹스턴이라는 식탁이에요. 이 식탁은 진짜 좋은 장점은 확장이 돼요. 우와. 이게 4인용에서 8인용, 10인용까지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네. 그래서 가격대도 되게 착해요. 얘는 작은 사이즈는 100만 원대부터 뭐 제일 큰 사이즈는 300만 원대까지 이제 있고, 얘 보시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늘어나요. 우와. 네.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색깔도 다양하고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서, 왜 우리가 아주 큰 테이블 갖고 싶은데, 아까 동선 얘기했잖아요. 동선 너무 좁은데 이거 갖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갖고 싶어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손님도 가끔 오는데 한
항상 8인 10인 넣기 너무 불편해요 하시면 이거 4인으로 쓰다가 늘려서 쓰시면 저 되시거든요. 이거 지금 너무 땡겨요. 그렇죠? 어. 그래서 복컨셉의 이 킹스턴 식탁 제가 고객님들 많이 넣어드렸는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고 가격대도 뭐 물론 300만 원대로 가면 고가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고가까지는 아니니까 쓰실만 하실 것 같고 또 여기 같은 제품인데 이렇게 디자인이 다른 이름도 다른 오타와 식탁이라는 거예요. 이 식탁은 카림 라시드라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이제 제품을 디자인했고 다리 모양이 달라요. 다리 모양이 다르고 사이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사이즈 1m에서 얘가 확장이 어느 정도 되냐면 3m까지 돼요. 3m 27cm. 와. 진짜 넓어지죠. 네. 근데 얘는 가격대가 300만 원대. 그래도 저는 이것도 고객님 넣어드렸는데 보기에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다리가 철제임에도 불구하고 상판이 목재로 되어 있어서 되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도 나고 일단 확장되는 게 너무 좋고 저는 오히려 좋은 게 이렇게 확장되거나 기능이 있는 것 중에서 가격대가 조금 저렴하면 네. 신나게 샀지만 맞아요. 그거 제가 방금 말하려고 했어요. 그래요? 안 빠져요, 잘. 네, 너무 조악하거나 자꾸 불량이 발생을 네네네. 많이 해서 맞아요. 오히려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기능은 좋은데 왜 이렇게 부실하냐. 맞아요. 차라리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고 싶다 이런 맞아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넣어드려 봤고 했을 때 한 번도 고장 나거나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이 없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국내 브랜드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블리크 테이블이라는 이제 테이블 브랜드인데 제가 이거는 완전 초창기에 매장에도 이제 갔었어요. 처음에 라미네이트 소재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테이블이 나오는 막 이 시점에서 이제 오픈한 브랜드이고 여기 가서 봤을 때는 되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상판은 라미네이트로 돼 있고 다리는 원목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도 이제 추천드리고 가격대는 한 100만 원대로 사실 수 있는 제품.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찐 원목을 사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정말 원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국내 브랜드 중에 찰스 퍼니처라는 제품이고 보통 호두나무로 이제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품 추천드리는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고객님 집에 넣어드린 것 중에 진짜 제가 예쁘다 생각한 게 있었어요. 원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선호하진 않아요. 너무 좀 둔탁해 보이고 어두운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상판을 이렇게 세라믹으로 조합해서 나오더라고요. 우와, 그러니까 상판의 장점은 세라믹을 살리되 하부는 또 원목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따뜻하고 또 묵직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대가 얘가 조금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300만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비슷한 모양이지만 가격대가 70만 원대, 90만 원대인 제품도 있어요. 그러네. 이거 저희 집 의자 브랜드거든요. 오. 까사미아 브랜드 제품인데 여기서 보니까 호두나무 다리에 세라믹 상판이 있는 식탁들이 70만 원, 90만 원대로 나오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너도 나도 인테리어가 하이엔드로 올라가면서 평준화되면서 다 수입 제품들을 보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국내 브랜드도 너무 괜찮은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물론 수입 해외 제품들을 어느 정도 보고 눈을 높이는 건 좋지만 그리고 나서 국내 브랜드로 넘어오시면 가격대는 낮고 훨씬 AS나 배송도 용이하고 그런 제품들을 너무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직구 수입만 고집하지 마시고 국내 제품들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식탁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식탁 고르는 방법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집 전체 디자인 컨셉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이즈의 식탁을 구매하실 것인지 보신 다음에 세 번째는 금액대를 정하시고 네 번째는 상판의 형태나 다리의 형태를 정하고 마지막으로는 소재까지 정하시면 아마도 우리 집에 잘 어울리는 식탁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이사 준비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식탁을 변경하실 때 정말 순서를 못 정하겠다,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좀 많이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